컴퓨터가 너무 버벅대요. 아무래도 메모리도 64GB쯤 꽂고 SSD도 PCI 4급으로 갈아 껴야겠어요. 그럼 빨라지게 하겠군. 하지만 지금 그 구형 컴퓨터에는 그런 최신 사양을 꽂을 수는 없을 텐데. 뭐라고요? 그러면 난 이 느려 터진 컴퓨터의 여생을 이 답답한 상태로 함께 해줘야 하는 거예요? 컴퓨터 탓을 하지 않으면 실마리가 보이기도 하지. 컴퓨터가 느린 건 그럼 누구 탓이죠? 설마 내 탓인가요? 지금 가지고 있는 장비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북돋아주는 것이 바로 테크에도. 갑자기 뭐죠? 컴퓨터도 목욕제기하여 몸가짐을 가다듬을 수 있지. 때를 벗겨내는 건가요? 컴퓨터가 느려지는 가장 큰 원인은 뭐가 덕지덕지 껴있기 때문이지. 목욕은 어떻게 하나요? 그럼 가장 쉬운 건 셧다운 후 리부팅하는 거지. 허망한데요? 하긴 그러면 좀 빨라진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젠 아니라고요. 다시 켜는 것 자체가 너무 느려요. 묵은 때가 켜켜이 쌓여있군.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때가 끼는 곳을 집중 공략해야지. 오늘은 느려진 컴퓨터의 병목 지점을 찾는 팁에 대해 알아봅시다. 오, 기대돼요. 컴퓨터는 전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무해 상태. 그러나 전원을 넣는 순간 살아나지. 그런 하나마나 한 소리를 왜 하는 거죠? 컴퓨터가 깨어나는 절차, 즉 부팅 프로세스를 알아야 어디에 번뇌가 끼어드는지 알 수 있다고. 번뇌. 심오한데요? 컴퓨터가 느려지는 이유란 단적으로 말하자면 사용자가 시키는 일이 아닌 다른 일에 컴퓨터가 정신줄을 놓고 빠져있는 경우를 말하지. 아, 멍뚱한 일에 신경 쓰느라 정신이 팔려서 공부도 일도 잘 안 되는 나하고 비슷해요. 컴퓨터가 한 가지 일만 하면 되던 단순한 시절에는 그런 걱정은 없었지. 하지만 요즘 컴퓨터는 멀티태스크가 기본. 사용자 눈을 피해 백그라운드에서 5만 가지 일을 다 하고 있어. 컴퓨터도 잡념이 많아졌군요. 그렇게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걸 상주한다고 하지. 아, 상주 프로세스. 램 상주 프로그램 이런 말 들어본 것 같아요. 컴퓨터를 껐다 켜도 이 상주 프로그램들이 다시 들러붙기 시작한다면 아무리 리부팅을 자꾸 해도 번번이 느려 터지기 마련이지. 어쩐지 내 컴은 리부팅도 한참 걸리더라고요. 자, 그럼 아까 하려던 이야기로 돌아가서 컴퓨터가 어떻게 잠에서 깨는지 살펴봅시다. 먼저 전원이 들어오면 기판 위에 작은 반도체에 들어있던 가장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이를 펌웨어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CPU가 읽어 들여와 띄웁니다. 펌웨어? 펌웨어는 기계를 로우 레벨로 제어하기 위한 특정 종류의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말하죠. 보통 플래시 메모리와 같은 비발성 메모리 장치에 살 때부터 들어있지. 펌웨어라는 단어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이의 중간을 나타내는 용어로 1967년에 만들어졌다고 해요. 펌은 하드보단 소프트한 건가 봐요? 기존 프로그램과는 어딘가 다른 독특한 목적을 가진 새로운 종류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설명하기 위해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고나 할까. 가장 하드웨어에 가까이에 있는 소프트웨어라서 단단한 느낌의 단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경계에 존재했기 때문이로군요. UEFI나 그 이전에 바이오스라고 불리던 것들 들어봤죠? 아, 그것들이 펌웨어인가요? UEFI의 F가 펌웨어의 약자. 유니파이드 익스텐서블 펌웨어 인터페이스. 왜 그런 게 필요하죠? 이 펌웨어는 전원이 들어오자마자 접속된 하드웨어를 체크하고 OK가 확인되면 운영체제의 시동을 거는 역할을 하지. 오, 매우 중요한 역할이네요. 시간 좀 걸리겠는데요? 아니, 이 부분은 보통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 보통 처음 PC 켜자마자 하드웨어 로고가 잠깐 나타나는 순간 정도랄까. 이 순간에 F1이나 딜리트 키를 눌러서 이 펌웨어 설정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걸 놓치곤 할 정도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때가 끼거나 번뇌가 깃들 수는 없겠네요. 그렇지. 하지만 이 시간조차도 단축할 수 있어. 로고를 표시하지 않는다거나 등등 패스트부트 옵션이 따로 있지만 일단은 지금은 몰라도 됩니다. 지역적인 건가요? 그럼 언제부터가 문제인가요? 이제부터지. 하드웨어의 체크가 끝나면 드디어 SSD나 하드디스크를 읽게 되지. 그 안에서 이제 부트로더라는 프로그램을 찾아서 실행하고 이 부트로더가 말 그대로 부팅할 OS를 로드하는 거야. 드디어 부팅이군요. 부팅이란 곧 OS의 커널, 그러니까 핵심부를 읽어드리는 일. 이때 주변 기기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디바이스 드라이버, 즉 그 기기를 조작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도 함께 읽어드리게 되지. 듣보잡 부품을 쓰면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저질이라서 문제가 많다던데 그 때문이군요. 예전과는 달리 많은 디바이스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직접 준비해준 순정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마련되어 있어서 상황이 예전 같진 않지만 그런 이야기가 또 아주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 어쨌거나 여기까지가 첫 번째 관문인데 만약 하드웨어에 문제가 있다면 여기서 병목이 발생하게 돼. 문제가 있으면 윈도우 로딩하면서 에러가 나오겠네요. 그렇지 않다면 여기까지는 큰 문제 없이 계속 주행을 하는 구간. 그렇다면 문제는 언제부터인가요? 바로 이 다음부터 진짜 문제가 시작돼. 로딩된 드라이버와 커널은 자신감을 가지고 운영체제가 필요로 하는 나머지 부분을 읽어드리지. 커널 이외의 기능들은 보통 서비스라고 UI 없이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의 형태로 윈도우에 등록되는데 그 종류만 해도 수십 가지. 오, 이것들을 다 띄워야 하는군요. 하지만 여기 등록된 것들이 다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 내게 뭐가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은지 구분해내는 데는 지식이 꽤 필요하고 잘못 건드리면 컴퓨터를 바보로 만들기 쉬운 위험한 것들이기도 하지. 그래도 여기가 하도 양이 많아 병목이긴 하겠군요. 병목이긴 하지만 요즘 컴퓨터들은 다 메모리도 최소 몇 기가에다가 저장 장치도 SSD라서 서비스 몇십 개쯤은 예전만큼 부담이 크진 않아요. 일단은 얘네들은 내버려 두고 넘어가죠. 왜냐하면 진짜 병목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으아, 무엇이죠? 그 다음 단계는 윈도우 로그온. 난 혼자 살고 있어서 그냥 자동 로그온으로 해놓아요. 로그온 시간도 아깝잖아요. 혼자 살지만 매일 컴퓨터 들고 밖으로 다니잖아요. 잘못했습니다. 어쨌거나 로그온이 시작되면 윈도우 탐색기이든 쉘이든 사용자와 인터페이스를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면서
각종 상주 프로그램들이 띄워져요. 번뇌가 몰려오는군요. 그런데 아까 서비스들과는 다른 건가요? 이들은 시작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사용자가 로그온하면 그때 뜨기 시작해요. 로그온마저 답답하게 하는 주범들이었군요. 그뿐만 아니라 이는 사람마다 뜨는 것이 다 다르다는 뜻이고 이는 곳. 컴맹일수록 잔뜩 뜨게 되어 있다? 컨트롤 시프트 ESC를 눌러서 작업 관리자를 띄워봐요. 오, 이렇게 쉽게 띄울 수가. 이제 시작 프로그램 탭을 눌러 열면 내 상태를 알 수 있죠. 뭐가 많군. 아, 새소개때가 끼어 번뇌로 가득 차 있어요. 개운해지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 시작 프로그램들의 양을 줄이는 거지. 작업 관리자에서 우클릭하여 바로 사용 안함으로 만들면 되니까 서비스를 건드리는 것보다는 되게 위험 부담이 적죠. 대개는 내 지시에 의해 내게만 깔린 것이니까. 난 그런 지시 내린 적 없는데. 어쨌거나 이 공간의 책임은 사용자. 몰랐다는 말로 책임은 회피될 수 없는 일. 하지만 번뇌가 서비스의 형태를 띌 수도 있잖아요. 오호, 그것은 좋은 지적. 시작 프로그램처럼 솔직담백하게 뜨면 좋은데 서비스로 숨어서 들어오는 번뇌들이 있지. 그럴 줄 알았다고요. 윈도키 누르고 R을 누른 후에 MS 컨피그를 입력한 뒤 엔터를 누르면 시스템 구성이 뜨지. 여기서 서비스 탭을 누르면 현재 떠있는 서비스를 볼 수 있어요. 우와, 역시나 많다. 이 중에서 순정품,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서비스를 제외하면 과연 꼭 떠 있어야만 했을까? 나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것들을 훑어볼 수 있지. 아니 내 돈 내고 내가 산 컴퓨터에 내 메모리인데 왜 난 알지도 못하는 프로그램들이 다 차지하고 있죠? 그건 내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잡념과 번뇌와 마찬가지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중요한 척하는 거라는 건가요? 한국의 경우는 특히 심각한데 금융권이나 관공서에서 보안이라는 명목으로 윈도를 아주 더럽히고 있기 때문이라고나 할까. 은행이나 정부 사이트 들어갈 때마다 필수 프로그램이라며 강제 설치 당했는데 그거 보안을 위해서 아닌가요? 그렇다기보다 그냥 윈도가 만만해서지. 마음대로 유린할 수 있어서. 스마트폰, 특히 iOS는 아무도 못 건드리니까 윈도처럼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게 앱이든 페이든 민원이든 다 깔끔하게 처리하고 있잖아요. 정말 그러네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서. 그럼 내 PC 속 그 많은 국산 보안 프로그램의 존재 의미는 뭔가요? 솔직히 별로 없지. 그냥 지난 역사가 만들어낸 이상한 경로를 따르는 관성이랄까. 프로그램 모양새도 다들 고리타분해 보이잖아요. 이런 전부 다 구라였다니. 그래서 이 구라들을 제거해주기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까지 독지가에 의해 만들어졌어요. 구라 제거기? 최신판을 다운받아서 실행만 시켜주면 우오, 서비스든 시작 프로그램이든 깔끔히 전부 다 지워주네요. 이 순간만큼은 개운해질 수 있지. 하지만 은행일이랑 관공서 일 좀 보려고 일부러 윈도컴 산 건데요. 아무리 불안하지만 이렇게 다 지워버리면 윈도 산 의미가. 내일 어차피 때 묻으니까 오늘 목욕 안 하겠다는 거랑 마찬가지 논리인걸. 깔릴 때 다시 깔리더라도 오늘만큼은 개운해봅시다. 하는 일 없이 상주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지면 금방 부담이 되는 것이로군요. 회사에서의 내 모습 얘기하는 건가? 아니요. 다이어트를 하면 윈도가 훨씬 가벼워질 것 같아서요. 윈도 11은 원래 4GB는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덜어낼 것 팍팍 덜어내고 무려 176MB에서 성공적으로 띄운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그동안 너무 방만하게 살았군요. 16GB는 사야 한다고 플렉스했었는데 좀 부끄러우시네요. 미니멀리스트라면 생활은 얼마든지 간소화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지. 하지만 모두가 굳이 그렇게까지 할 만큼의 리스크는 왜냐면 램값은 싸졌으니까. 그래도 목욕 재개하는 마음으로 쓸데없는 시작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떠 있지는 않은지 수시로 챙겨야겠어요. 아, 개운하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